네, 줄 서는 종목 본격적으로 줄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섹터는요, 바로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5%가량 올랐고요. 조선주 중에서도 기자재 관련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지, 어떤 종목이 줄을 준비하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보여주고 있고요. HMM, 해운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왜 없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과연 어떤 종목이 1등으로 달려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줄을 서시오. 자, 오늘 줄 서는 종목은요, 조선 및 이 기자재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줄을 쫙 세워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장이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조선 섹터였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주 탑5 지금부터 한번 줄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줄 세워볼 매니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황태규 매니저 나오셨고요. 오늘 고강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샷을 보면은 지금 PD님도 지금 뭔가 콜을 통해서 오늘 그라데이션 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고강현 매니저의 의상 때문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온 양봉을 기념하는 이 빨간 의상이 딱 눈에 띄는데요. 오늘 의상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강현 매니저님? 예, 다른 이유 있다기보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역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입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딱 이 빨간 의상을 보니까 내일도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비교적 점잖게 옷을 입으신 황태규 매니저님, 오늘 의상에 무슨 의미는 따로 있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또 저는 왜 파란색 넥타이를 또 메고 왔나 싶긴 한데. 그러네요. 저는 그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닥에 나오는 시그널을 봤을 때는 제가 과감하게 빨간색으로 차려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간색 셔츠 가능하십니까, 황태규 매니저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약 거셨어요. 시장이 좋아질 때쯤 고강현 매니저처럼 빨간색 셔츠까지도 입어주신다는 황태규 매니저였고요. 자, 오늘 주제가 소개가 됐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 먼저 조선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업황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이 봤을 때 최근에 조선주 흐름이 지난주 시장에 그렇게 힘든 시장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에 거의 10년 이상 동안 조정을 받아온 그런 섹터입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대바닥 구간에 지금 있는데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약간 타 업종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조선에 대한 그런 수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LNG 선의 수요 증가라든지 또 조선가, 특히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대형 LNG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수주가액이 이제 척당 약 2억 2천만 달러로 거의 사상 최고치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반에서 이쪽 조선주를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질 때는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도 얘기를 해주신 게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혹시 현재 시장이 좀 불안정성이 아직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해서 이제 안도의 좀 숨을 우리가 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밤에 네.
열린 또 뉴욕이 또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또 나스닥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 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그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장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시장이 밀리고, 지금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에 거의 한 10거래일 연속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쉽게 시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지금 눌려 있는 자꾸 누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이제 외국인의 싸움에서 이제 격돌이 있죠. 지금 그 격돌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 개인 투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과연 이 시장이 안정성을 나올지, 아니면은 지난주와 같은, 아니면 어제까지와 같은 좀 시장 변동성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직 시장의 변동성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시장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황태규 매니저님, 지난주 시장 변동성이 네.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강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흐름이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차화정 2007년대부터, 아니 2009년대, 8년대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일단 주도주에 대한 흐름이 한번 발생을 한다면은 저는 모빌리티 업종 또는 조선 해운업 쪽에서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현재 2,400선에 걸쳐 있는데, 조정이 끝난다라고 봤을 때는 횡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 횡보 구간 안에서도 주도주는 충분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맥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차기 주도주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해운 쪽, 조선 쪽, 그리고 모빌리티 쪽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호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특히나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이제 증시 자체가 다운을 받아서 이제 조정받았을 때 조선주가 나홀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국제 유가에 대한 강세, 그리고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월등하게 탄력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유가 상승분에 있어서 해운에 대한 해운 쪽으로 봤을 때 운임비로서에 대한 전가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유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조선주가 그래도 좋았던 퍼포먼스가 나와서 요즘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선주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많습니다.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애드립으로 딱 들어가서 그런데 다음에 좀 사전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고요. 이 조선의 국모 주를 한번 세워볼 텐데, 조선의 국모 순위 기준 어떻게 잡으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일단은 저는 사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짝 상승했습니다만 이 상승이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아직은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 좀 소개하는 종목은 일단은 뭡니까? 바로 시장이 좀 안정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좀 전제로 해서 이제 매수 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리죠, 현재 위치가 위험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좀 주안점을 두면서 오늘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황태규 매니저님의 순위 기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 순위 기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 대비해서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개선세, 다시 얘기해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세가 이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순위를 선정하게 되었고,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매출에 대해서 기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이렇게 재무적으로 건전할 수 있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순위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매치를 좀 붙여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위 한번 이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섹터의 탑5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순위판 보여주시죠. 자, 순위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5위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올라가 볼게요. 네.
자, 5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 고강현 매니저님은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황태규 매니저님은 삼성중공업입니다. LNG 관련된 종목이 5위에 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저는 뭔가 5위에 있어가지고 의외인데요. 네. 네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순위 선정에 있어서 재무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LNG 쪽으로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조선해양 부분이 102.89%에 대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중공업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다만 이제 영업 부분에 대한 적자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작년 9월달에 단기 그 매출이 일단 대비해서 8.1%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영파법인에 대한 철수와 관련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순위 선정 기준에서 탄력성이 있으려면 그러한 재무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면은 매출에 대한 감소 부분을 희석시키려면은 상당 기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하방은 브레이크는 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방을 올리기에는 거래량이 다소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봤을 때 한 번 더 퀀텀 점프해서 물밀듯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체크되지 않아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5위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5위로 넣어주셨고 일단은 재무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LNG선에 대한 호황의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보류로 딱 졌다는 것은 네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재무적인 이야기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의 눈치 게임 할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증시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추세에 대해서 돌파하려면 다량의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류했다가 다시 보셔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강현 매니저님은 5위로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해줬는데 민수 아나운서 하이로코리아 기억나요? 하이로코리아가 지난달에 전찬트 종목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익숙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하이로코리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강 매니저님은 5위로 하이로코리아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LNG 추진선 상기는 피팅이라든지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피팅 쪽에서는 시장 좀 현재 1위 업체로서 좀 상당히 실적도 좋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 이쪽도 해외 또 판매 법인을 좀 보유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주력 발전 설비라든지 또 석유화학 이런 피팅이라든지 또 배관 이런 밸브 수요가 증가하면서 작년 2021년도에 상당히 좀 실적도 좋은 모습이고 향후에 그런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랜트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그로 인해서 이제 또 그리고 인해서 이제 또 국내 건설 투자 확대 이런 쪽에서 이제 제품이 판매되면서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종목을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차트 보면 역시 오랫동안에 조정을 받았죠. 오랜 최고점을 했던 것이 2014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15년에서 한 지금부터 한 7년, 8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고 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 자체는 지금 5위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종목을 이제 1위로 했다고 해서 전혀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적고 그래서 좀 5위에 좀 선정했고 특히 보류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좀 기다려 보십사 이런 또 뜻이고 또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만약에 조선주 생각나서 어떤 종목 있지? 하이로코리아가 있다. 이런 종목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바로 매수보다는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이 조선 업종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과 좋은 모습 보여줄 때 하이로코리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 근데 그 시장이 좋아진다는 기준 네.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그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건 어디로 보시는 건지? 일단은 여러 가지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일단은 일주일이 이제 평일 기준으로 5일이지 않습니까? 네. 5일 동안에 최소한 이제 한 이틀에서 3일은
올라가는 그 뭡니까 상승의 날이 한 그래도 적어도 한 2주 이상 연속 나와줘야 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하루 반짝 올랐다고 해서 오늘같이 하루 반짝 올랐다고 해서 이게 상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한 일주일에 한 2일 내지 3일간 상승이 한 2주간 아니면 3주간 연속해서 나올 때 좀 시장이 안정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위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4위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현재 고광근 매니저님 4위, 인화전공, 그리고 황태규 매니저님의 4위 HMM입니다. HMM이요? 어제 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죠. 어제 김민성 매니저님이 이제 해운주를 갖고 오셨는데, 황태규 매니저님은 그러면 뭔가 이 조선 이쪽을 이 바다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지. 좀 뭔가 큰 맥락에서 보는 건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구별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주하고 해운주하고는 완전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업종이죠. 예. 네, 다른 업종인데 연계되는 부분이 사실상 운임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주에 대한 선박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네. HMM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고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일부러 좀 끼워 넣은 그런 좀 모습들이 좀 사실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예. 보면서 궁금해하거든요. 저도 사실 궁금한 거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선주가 그렇게 좋다는데 반대로 넘어가서 해운주들의 업황은 어떨까? 연결이 그렇죠. 될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묶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3조 이상의 역대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64%로 국내 증시 2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해당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업을 토해낸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옆으로 자꾸 횡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네.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HMM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업에서 봤을 때 크게 유럽 쪽하고 미국 쪽으로 해운을 많이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으로 항로 운송이 43% 정도를 차지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2분기,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라고는 이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관점은 약간 좀 얽혀 있다라고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2만 원에다가 라인을 그려놓고 박스를 좀 그어놨는데 지금 이 박스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놀이터다. 다시 얘기해서 개인에 대해서 물량을 뽑아먹고 옆으로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기는 갑니다. 이제 조선주와 해운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네. 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렴 구간을 주봉에서 보시다시피 옆으로 재워놨다가 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가 다소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옆으로 빼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보유 중이신 분들 또는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신규 매수해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좀 뒀다가 여유를 가지고 나서 뭐 천천히 좀 접근해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주하고 HMM 제 기준에는 네네. 의아하긴 한데 네네. 뭔가 또 해운주하고 경기민감주 같은 사이클을 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순위 안에 다른 해운주들 또 포함되어 있나요? 순위 안에는 일단 해운주가 하나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크선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거 너무 스포 아닌가요? 벌크선하고 얘기하면은 딱 나오거든요, 지금 종목이. 네네. 안 되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의 스포일러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네. 넘어가야겠습니다. 빨리 이제 인화공정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인화전공. 인화전공입니다. 예. 인화전공으로 들어가서요. 인화공정 인천에 있죠? 네. 인화전공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자재도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지. 예, 사실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이 움직임이 사실 과거에 더 좋았죠. 해서 오히려 움직임이 더 빨리 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일단은 이쪽 그 기자재 쪽은 조금 이제 순위권을 밑으로 조금 하위권을 좀 드는데 뭐 사실 순위가 오늘 뭐 조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화전공도 역시 보류 의견을 뒀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시장의 안정성
좀 변동성이 마무리되기 때 좀 기다렸다가 좀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 보류 의견을 드렸는데 이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정구 이제 선박용 엔진 부품이라든지 또 발전 설비 부품 이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금속 성형 기계 이런 쪽을 이제 또 자회사로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금속 성형기 쪽에서 좀 실적이 좋아지면서 전년도 2021년도죠 상당히 실적 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뭡니까 앞으로 향후에 보면은 이제 기계 산업이라든지 이쪽 또 플랜트 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해서 동사의 좀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화전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도까지는 이제 좀 이제 빌빌빌빌 시장에서 정말 바닥권에 좀 기어가고 있었는데 네. 2020년대 말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다른 조선주라든지 이쪽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인화전공이 좀 더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덩치가 좀 적고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실적 안정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류인데 나빠서 종목이 나빠서 보류는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은 많이 흔든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들어갔다가 또 시장이 흔들리면 또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해서 조금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 후에 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강 매니저님 전반적으로 좀 이제 시장의 안정성이 담보가 됐을 때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1위부터 5위의 차이점은 있죠? 일단 뭐 1위부터 5위까지 차이점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차이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정통 조선주 쪽을 조금 이제 상위권으로 줬고 예. 또 기자재는 조선에 어떻게 보면 부속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또 시가총액도 좀 작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좀 하위권으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위권하고 뭐 5위권이 순위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순위별로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질적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5위 종목이 1위 종목보다는 주가 측면에서는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좀 구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3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판 보여주시죠. 네. 자, 3위 공개해 주시죠. 네, 고광규 매니저님은 세진중공업 그리고 황태규 매니저님은 대한해운을 3위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해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 했던 게 이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해운 그래도 H&M보다 대한해운이 높은 순위에 있는 것도 의아한데요, 저는. 이제 뭐 아까도 제가 H&M을 설명드릴 때 네. 일단 전제조건 하나 깔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뭐 오해하실 수 있어서 깔고 들어가는데 조선업종이 같이 움직일 때 해운업종 같은 경우도 초록은 동색이다, 같은 색깔이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그럴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시세의 관점에서 큰 시세를 내고 장기적으로 지금 조선업, 해운업 두 업종 모두 다 완전히 대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질 만한 사실 구간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추격 매수만 하지 않고 눌림목 매수만 한다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 자리가 두 업종에서 확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사실은 뭐 조선업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놨지만 해운업까지 이제 같이 좀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이 시간을 좀 마련하게 됐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H&M보다는 조금은 탄력적인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3위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자재 화물 운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에너지, 자원수송선사, 철광성, 천연가스, 원유 같은 이런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운송하는 화물 운송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재무적으로는 일단 매출액이 21.4% 증가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29.2, 당기순이익도 6,890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 같은 경우도 현재 저퍼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는 자리에 지금 가격권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반등 여력이 2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렇게 3위로 좀 말씀드리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트래픽이 좀 걸리네요.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네. 국내외 대형 선주와의 장기 용역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 매출 구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세팅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런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않다. 차라리 올랐으면 올랐지 여기에서 더 이상 밀릴 구간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3위에 있어서 대한해운을 픽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대한해운이 업종에서 보자면은 이제 국제적인 선사들이 봤을 때 네네. LNG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대한해운도 지금 혹시 왔다 갔다 이 운송을 맡고 있는 것이 혹시 LNG, 가스 이쪽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뭐 원자재를 실어 날리기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LNG 선에 대한 운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LNG 선박에 대해서 운임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LNG만 봤을 때 조선주만 볼 게 아니고 해운주도 같이 봐주는 게 저는 글쎄 전문가들마다 사람들마다 이제 주관적인 입장은 모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조선업과 해운업 같은 경우를 같이 묶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좀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지금 이런 시간에서는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네. 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강은 매니저님한테 이제 세진중공업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자재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자재보다 조선주들 더 좋게 보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뭐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네. 조선주 정통 조선주보다는 좀 기자재 관련 주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아까 봤었던 뭐 인화전공도 그렇고 하이로코리아도 좀 그렇고요. 또 하이로코리아는 아직은 좀 그렇고 세진중공업도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좀 가파른 상승세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보다는 지금 현재 조선 기자재 쪽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덩치가 좀 작죠. 덩치가 작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면은 이제 가파르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작기 때문이죠. 이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네. 조선 기자재 쪽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특히 이제 대형 선박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대형 부품, 생활 공간에 쓰이는 대형 부품인 덱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LPG 전용 운반선에 쓰이는 이제 탱크 이런 것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 또 현대삼호중공업 이런 쪽 현대가 쪽 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그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의 매출 의존도가 좀 절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실적하고 직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플랜트 부분이죠. 그쪽에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조금 이제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은 현재 계속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쪽에서 이제 조선 산업의 LPG 그 운반선의 수주 증가라든지 또 이 종목에 또 자회사가 있죠. 동방성기 쪽에도 연결 편입 효과로 또 매출 상승이 좀 기대되는데 일단은 뭐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이전에 계속해서 좀 조정하다가 2020년 말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상승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지금 옆으로 계속해서 좀 횡보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렇게 또 많이 물론 뭐 최근에 조정 보이긴 했습니다만 박스권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동반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그 조선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요 세진중공업이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요 박스권에 돌파된다고 하면은 아마 좋은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보류입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이 있구나 좀 참고를 하시고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 섹터라든지 기자재 섹터가 필요할 때 꺼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탑5 줄 서는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꺼내 먹어요 하는 형식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장이 더 안정됐을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하고 갈게요. 예. 고강은 매니저님, 새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뭐 다른 대응이 다른 대응 생각할 여지도 없죠. 왜냐하면 딱 정답은 정해졌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
보유하고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걸 뭐 단기 단타로 해서 조금 올라오면은 요거 좀 시장이 어려운데 요거 수익 실현하자 이거보다는 정말 뭐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측면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관련주들은 이미 거의 한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친 좀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되면 또 큰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황태규 매니저님은 지금 조선이나 해운주들 신규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콜.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 매니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상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그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 들어갔을 때 3배수 이상은 먹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저는 있다라고 하면은 조선주 중에서 한 종목 오늘 뭐 갖고 나온 종목 중에 이제 1등으로 픽하게 된 종목인데 예. 오. 제가 만약에 자금이 풍부하게 여력이 있다 또는 은퇴 자금, 퇴직 자금이 있다 넣어놓고 저는 2년 동안 안 봐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감히 말씀드리면 3배수 이상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 지금 채팅창에 햇살님께서 채팅을 하나 주셨습니다. 처음엔 주식 투자해놓고 신경 많이 썼는데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가라 하고 있어요. 그럼 1위 종목 가지고 오신 거 네. 지금 넣어놓고 한 2년 흘러가는 대로 가라 두면 될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돈 있으면 이거 넣으세요. 그냥 넣어놓고 보지 마세요. 네. 그럼- 언제까지? 길면 3년, 짧으면은 2년 동안 보지 말 것. 그럴 오. 때일수록 더 기업의 네. 가치를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황태규 매니저의 1위 기업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빨리 일단 2위부터 확인해보고 1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자, 순위판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자, 2위 종목 열어주시죠. 고광현 매니저님,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황태규 매니저님은 페노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고강현 매니저님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드디어 국내를 대표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보류는 좀 없나요? 보류는 계속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뭐 3위, 4위, 5위 종목 할 때 시장 상황하고 2위 종목, 1위 종목 할 때 시장 상황이 뭐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시장 상황 속이기 때문에 현재 뭐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은 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보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엔진 사업 쪽을 좀 당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탱커선이라고 하죠. 일단 유조선 중에서도 이제 뭡니까 이제 액체 화물이죠. 액체 화물을 그 나르는 선박을 이제 탱커선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좀 주력하고 있는 조선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사무중공업 또 현대미포소전 이런 쪽을 이제 종속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뭐 중간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면에서도 우리가 향후에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현재 이미 기수주한 선박의 건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엔진 기계 판매 증가 또 그린 에너지 부분 쪽에서 성장하면서 매출 규모도 뭐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건조량의 증가라든지 또 친환경 규제 이거에 따라서 또 엔진 쪽에 이제 성장되면서 상당히 외형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조선해양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 역시 좀 보면은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간 동안 2011년, 2012년 고점 찍고 나서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한 11년 동안에 오랫동안에 좀 그 힘든 구간인데 지금 그 구간에서 지금 약간 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의견은 보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내일 상승하고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 언제든지 네. 또 시장이 또 안 좋은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좀 이제 그 다음에 좀 안정이 됐을 때 조선주를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도 있구나 이렇게 좀 일단 매몰 해주셨다가 좀 안정이 됐을 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안정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을 지금 보면은 기술적 특징을 지금 봐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더 내려갈 룸이 보이시나요? 내려갈 여지는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자리 자체는 이제 바닥이거든요. 아무리 바닥권에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급락에 나오면 그 바닥에서 다시 내려가 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눌림목 구간에서 보다는 이제 덜 빠지죠. 덜 빠지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 또 들어가자마자 또 손실 나면은 또 마음이 또 씁쓸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기다렸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쪽은 만약에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조금 여기서 좀 올라서 매수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네. 시장이 좋아지면 조선주 같이 갈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하루에 한 주씩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주 좋고 해서 하루에 한 주씩이라든지 한 두세 주, 10주 이하로 사는 것은 아주 좋고 오히려 내려오면은 그렇게 분할 매수로 하면은 내려오면 내려올수 어떻습니까? 더 싸게 매수할 수가 있겠죠.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땡큐죠 진짜 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 가시면 오히려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일 적립식 아니면 일주 단위 적립식으로 하시면은 아마 지금부터라 그렇게만 적립식으로 하실 분들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또 매수라든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은. 네, 알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제가 하루에 한 주 말씀 드리니까 엄청 웃으셨거든요. 네네. 용돈 기법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그 용돈 기법이 마음에 안 든다라기보다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물타기 또는 그렇죠. 모아가기 관점에서 보시면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1% 내려도 타고, 5% 내려도 타고.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의아한 부분에 있어서 웃음을 좀 자아내게 됐는데, 네. 기본적으로 로직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물타기 또는 평단가를 조정을 한다 또는 모아가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항대 아니 지지대를 조금 앞그림에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구간별로 모아가기는 괜찮다. 대낮게나 1% 2% 빠졌다고 모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변곡점이 발생되고 변곡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턴하는 모습이 들어갔을 때도 비중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단가를 조정했을 때는 앞전에 있는 그림에서 지지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구간적으로 살핀 다음에 그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눈으로 거래량으로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크게 이제 평단가 흔들림 없이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한마디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저는 일일 용돈식으로 적립식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해서 가격 상관없이 좀 접근하시면 저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미 10년 이상 동안 지금 조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닥권에 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부담 없이 어떤 지지 저작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바닥에서 그냥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은 더 한 주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더 한 주 더 사고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런 정말 대바닥 구간에 있는 것은 추세가 돌아서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가격이라도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조금씩 모아가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보류로 주셨는데 일일 일적립은 괜찮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페노션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스포일러를 한 종목이 페노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페노션을 저는 이제 2위로 이제 이렇게 픽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조선주인데 왜 자꾸 해운주를 얘기하나? 그래도 해운주 중에서 제가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점에서 보여드릴 것이 매수 필요했기 적기요? 때문에 적기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페노션 벌크선 운송 사업입니다. 해운업, 공물업, 운항지원, 해운 정보 제공, 화물 처리 해운업하고 선박 관리업까지 수행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특히나 이제 국내외 벌크 화물 운송 사업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이제 국내 주요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고 21년 작년이죠. 작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67.2%, 영업이익이 113.4%, 당기순이익이 205.8% 이제 증가를 하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황에 대한 변동입니다. 선박 운항이라든지 이러한 그 대외 변수, 그러니까 물동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리스크 해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드라이 벌크선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수업, 그러니까 운송 사업 쪽으로, 해운업 쪽으로 봤을 때는 펜오션을 빼고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 좀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 대비해서 증시는 소위 얘기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방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는 내려가는데 계속적으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모습은 뭐냐면 외국인에 대한 보유 비율 자체가, 지분율 자체가 조금씩 감소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의 적기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 더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모아가기 관점에서 매수 적기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30에서 약 50% 정도는 위로서 물량 소화하고 열려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가기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페노션을 2위에다가 제가 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종목 보면은 4위가 HMM이고요. 3위가 대한해운, 페노션이 2위인데 네. HMM하고 페노션을 좀 비교해서 보자면은 네네. 컨테이너보다는 앞으로 업황에서는 벌크가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급의 관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삼성전자는 매출도 좋고 뭐 최고의 영업이익을 뭐 달성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1위를 석권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도대체 왜 안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은 펀드멘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수급에 대한 문제, 수급은 곧 모멘텀에 대한 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는 현재도 개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지금 높은 사실입니다. 신용 비중 같은 경우도 좀 높아졌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관점, 그리고 해운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벌크선 쪽으로 나왔을 때는 페노션이 보다 탄력성 있게 쉽게 표현해서 네. 슈팅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조선주, 조선의 국모 탑1, 원탑만이 남아 있습니다. 1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황태규 매니저님 혹시 1위에 네. 흥하해운 갖고 온 거 아니시죠? 흥하해운 아니시죠? 네, 하해운 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1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바다의 왕자 황태규 매니저님은 현대 미포조선 오. 1위, 그리고 고광규 매니저님도 현대 미포조선이 1위입니다. 두 분의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다른데 종목은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1위가 모두 현대 미포 조선인데 저는 고광 매니저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현대 미포 조선 네. 두 분 모두 1위로 찝어주셨는데 네. 설마 보류? 뭐 당연히 보류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1위 할 때 지금 1위 종목하고 5위 종목 할 때 뭐 시장 상황은 어차피 똑같은 시장 상황이죠. 해서 현대미표조선 역시 뭐 보류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보류가 매수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은 끝난 시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좀 이제 보류하고 일단 지켜봐라. 그 대신 이제 조선주 쪽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을 때는 이제 들어가야 될 때 이렇게 판단해야 될 때는 현대미표조선 그때 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이제 특수선이라든지 또 이제 중소형 선박 위주의 조선업체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계열의 이제 중형 그런 선박 전문업체인데 특히 그쪽에서는 뭐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충분한 지금 수주 잔량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그런 건조량의 증가라든지 또 성과 상승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매출
매출이라든지 또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지금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이렇게 조선주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요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그것을 지금 이미 뚫고 왔죠. 해서 작년부터 뚫고 와서 지금 상승세 이미 작년도에 나오고 나서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조선주 업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주도주,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주 중에서 관심일 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변주라든지 2등주, 3등주에 갈 것이 아니라 대장주로 가셔야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 뭐 실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그런 실적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주가 움직임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단지 의견은 보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뭡니까?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좀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그때 들어가십사,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일이 똑같이 현대미포조선 해주셨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2년, 3년을 봤을 때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1위가 딱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수익 개선성이라고 보시나요? 앞서서 매니저님 너무 잘 설명을 네. 해주셔서 부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할 내용이 있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시작했을 때 증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 증시가 하락을 마감하고 횡보국면만 접어들어도 반드시 주도주는 탄생을 한다. 저는 그것이 조선업종일 수도 있고 더불어서 같이 움직인다면 모빌리티 업종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선업이 가게 된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뒤도 볼 것 없이 원픽으로 이제 보는 것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부분 이제 운임이라든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저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베트남에 있는 그런 공장, 수주에 대한 건조에 대한 그런 공장의 조선소가 9월에 중순 이후에 운영을 또 재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연초부터 수주 연구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조선업의 매출이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현대미포조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잠깐 물 한 잔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한테 좀 질문을 하나 보자면은, 지금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물동량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선주가 주가 상승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 이 선가를 올려서 가능한 건데, 나중에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또 반영이 된다면은 선가가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디플레이션 구간이 온다면은 이게 물가만 오르고 조선주에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그런 생각이 당연히 이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물동량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해운 운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좀 어떤 침체기까지 이렇게 전환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보여주고, 최근에 특히 이제 유가라든 이런 것이 이제 급속하게 좀 상승하다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선주의 입장에서도 이제 똑같은 연료라고 할까요? 똑같은 연료를 쓰더라도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즉 연비가 좋은 이제 선박에 대한 그런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구매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선박 쪽에서 그런 연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조선업 쪽에서 앞으로 미래가 좀 더 밝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까 좀 MC분이 그런 언급했던 것은 조금은 나중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이제 진정이 좀 되셨나요? 네네, 다행입니다. 아이고, 예. 진정이 되셨어요? 네, 계속해서 괜찮습니다. 이어주시죠. 첨언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중심으로 네. 이제 시장 지배력을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LPG하고 에틸렌 운반선에 대해서 이제 고부가 특수선박 쪽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해서 신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 쪽에서도 선두그룹 쪽으로 지금 확장이 좀 되고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네. 물가에 대한 인상 부분이 혹시나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첨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이제 철강 산업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과거에 수요와 공급에서 과잉 우려에 대한 이제 부분이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작년에 있었었죠. 그쵸. 그런 부분이 이제 잠식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서 제재를 하게 되면서 생산량, 공급량 자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 간의 그 관계에서 일부 그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해소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미포조선을 제가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재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뭐 체크해드릴 사항은 좀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집중 매수세, 외국인에 대한 집중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살짝 비중을 줄였다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증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눌림목에서 이제 모아가는 관점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뭐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뭐 7만 원 손절 잡고 7만 5천 원 부분에서 모아 가신다면은 크게 탈 없이 중장기 모멘텀 투자가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대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모두 가격, 이 매수 밴딩 라인까지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조선에 대한 탑5 종목들 함께 쫙 살펴봤습니다. 순위판 한번 보면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순위판은 완성된 순위판을 한번 먼저 보면요. 자, 고강현 매니저님, 황태규 매니저님의 1위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었고, 자, 일단은 고강현 매니저님은 기자재 쪽에 좀 더 3, 4, 5위를 주셨고, 황태규 매니저님은 뭔가 더 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해운주와 조선주의 사이클은 좀 같이 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좀 이어서 오늘 두 분이 또 탑픽 종목을 집어 오셨습니다. 자,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소개해드릴 종목은 로봇주 RS 오토메이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라든지 또 에너지 제어 장치 이런 같은 이제 산업용 솔루션을 제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로봇 그런 모션 제어 분야에서는 국내와 특허를 취득하는 등 상당한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로봇 시장 앞으로 어떻습니까? 점점 성장할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에 상당히 좀 국내외적인 수주가 증가가 되었고, 특히 또 에너지 제어 장치 쪽에서도 또 발주가 확대되면서 2021년 전년도죠. 그래서 좀 외형 성적이 좀 나왔습니다. 향후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또 국내외적인 그런 스마트 공장 쪽에 이제 발주 확대,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의 또 성장 이런 쪽에서 좀 향후에 좀 더 외형 성장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차트 딱 보면은 뭐가 눈에 띕니까? 위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위에가 뻥 뚫려 있죠. 무슨 뜻입니까? 위에 뻥 뚫려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시장에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상승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상승세 한 번 정도 이제 급등하고 나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조정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뭐 바닥권까지 지금 다시 매수 포인트까지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고 해서 특히 로봇 관련하는 미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이제 가격 전략도 확실하게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가격 전략이 오늘 그 종가가 이제 14,450원인데요. 매수 가격은 14,25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16,25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1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 그리고 ESS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이 좋았는데 네. RS 오토메이션의 최근 흐름이 어땠나요? 최근 흐름은 아주 좋죠.
특히 뭡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저 3월 달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 계속 조정이죠, 지금. 오히려 지금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위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위 꼭대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어딥니까? 지금 자리. 바로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조정장이 아니었으면 결코 내려올 수 없었던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변동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생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좋은 종목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 그리고 딱 일주일 전에 공개를 해주셨던 탑픽 종목 신흥 SEC 기억나시죠? 10% 네. 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10% 수익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앞으로 예.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신흥 SEC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해서 역시 이 종목 지금 현재 보면 아시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며칠 동안 올렸습니다만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더 많았다 보여지고, 제가 목표 가격을 요것을 조금 더 높여서 한 65,000원 정도로 목표 가격을 지금 종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높여가지고 65,000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익절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58,000원대니까 익절 가격은 한 5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설령 밀리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목표가 높이고 또 익절가 높이고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10% 수익률 정말 매니저님들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든든한 매니저 황태규 매니저님은 이 로봇주도 있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로봇주 원탑 얘기했었을 때 우린 PTS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가 큽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제 탑픽 종목은 아까 제가 그 조선주를 말씀드렸을 때 조선 기자재를 제가 표현하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예,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제가 엔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릉부릉 엔진인데 조선업 업황 개선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로도 이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매출보다는 조선 기자재에 대한 매출이 먼저 이제 매출이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좀 좋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쉽게 표현해 볼게요. 자동차를 만들 때 전장 부품이라든지 타이어 라든지 그리고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부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들이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완성 업체보다 먼저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있어서 운전 자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친환경 엔진 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있어서 최근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지금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의 희석에도 불구하고 퍼가 20배 수준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진 가격에 대한 상승분, 그리고 원자재 및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조선 업종으로 바로 전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기자재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그 상반기에 수익성이 높은 이중연료 엔진에 대한 비중이 약 50%에서 70%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접근이 유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로도 실질적으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9,000원 손절가 잡아주시고, 네. 매수가를 9,300원부터 9,400원, 네. 오늘 봉의 약 그 중심봉 부근입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100원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큰 매개 관점에서 지금 지수가
굉장히 하방을 그리고 있는 데 비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해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까지도 충분히 좋은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HSD 엔진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9,300원에서 9,400원, 그리고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두 매니저들 무료 방송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 네, 무료 방송 소개하기 전에 네이버 밴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탑 클럽을 검색하시면 무료 주식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밴드에 소개해드렸던 신흥 SEC라든지 또 고려산업 이런 종목을 급등하기 전에 먼저 지금 네이버 밴드 탑 클럽 무료 주식방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자료 하루에 한 20 내지 30개 정도의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유튜브에서 네. 탑클럽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탑클럽의 에이스 매니저죠. 바로 고광석 매니저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급등 종목 맛집 탑클럽 네이버 맞습니다.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무료 방송도 바로 한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태규 매니저님은 사실 우리가 이제 로봇주 줄 세우기 했었을 때 우린 PTS가 1위 종목이었는데 지금 최고가 경신 어제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에 대한 리뷰 같은 것도 한번 이제 무료 방송에서 볼 수 있을까요? 무료 방송 사실은 오늘 4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4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업로드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 게시를 해드립니다. 네이버 밴드 MBN 골드 황태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을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업로드를 내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시황에 대한 글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섹터와 특징주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린 PTS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실 겸 그리고 제가 좋은 종목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황태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